들 반갑습니다. 숲티비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주간하고 야간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1일까지는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패키지 라인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 때문에 한 게 안 됐었죠. 어제 보면은 잉글랜드 3마인 전혀 문제가 없었어. 4대 0 나오고 그리고 이태리도 마인을 했고 그죠? 그래서 5배짜리로 하나 갔었고 그다음 다저스 승되고 튀르키 오버되고 포르투갈이 안 돼서 4.2배가 안 됐던 그런 부분이고 중앙 같은 경우는 삼성 이겼고 가스가 극장 프레이 나왔죠. 그다음 브라질 마인이랑 갔었고 가스 언더랑 시리아 마인 했고 삼성 오버는 될 뻔했었던 뭐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잘 뽑아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통합방송해서 또 한꺼번에 가도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오늘 뭐 경기가 3경기, 3경기 있는데 원래 제가 U20을 가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고 경기를 안 챙겨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왜? 또 좋은 게 한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근데 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컨퍼런스 리그든, U20이든, 뭐, 외적인 경기들은, 그지? 근데 챙겨봤기 때문에, 안 챙겨봤으면 제가 억지로는 못 가져갑니다. 제 성격에. 아시죠? 자, 볼게요. 그래서 위에 써놨죠. 새로운 것들이. 맞아. 무조건 들어오면 오늘 일본 농구가 있단 말이야. 그럼 못 찍잖아. 그런 게 아쉬운 거지. 일본 농구가 11개나 있거든요. 그럼 선택지가 얼마나 많아. 그지?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아니야. 그지? 오늘 하면은 농구가 11경기 있다고. 1부 리그만 11경기가 있다고. 그럼 그거를 설명해서 만들어가면 두 조합 정도 깔끔하게 이것도 좋고 막 엮어가지고 잘 만들 수 있죠. 그게 아쉽다고. 없으면 어쩔 수가 없긴 하지 뭐. 넣어줄 생각이 죽어도 없는 것 같은데 몇 년째 지금 얘기하고 전화하고 여러분들 좀 전화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일본 농구, 일본 남자 배구, 일본 여자 배구, 그 다음에 뭐 유럽 리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맨날 또 중순부 카드 안 뻔하죠. 합니다. 또 중순부 카드 가져왔죠. 왜? 경기가 없으니까 다른 거 가지고 선택을 못 하니까 몰빵 이런 거 나와서 백방 또 몰빵하고 할 겁니다. 뻔하죠. 안 되면 여러분이 줬다는 거. 잘 되면 잘난 척 존나 하겠죠. 그죠? 아무 필요 없죠. 그래봐야 몇 배예요. 3배 채 될까 말까잖아. 5배 어쩌다가 한번 주고. 맞죠? 뻔하단 말이야. 뻔하다 뭐. 알겠지? 맞고 안 맞고는 다 누구나 다 똑같은데 너무 뻔하면서 뭐 한 척 자기가 예리해가지고 가져온 척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지? 자 볼게요. 한신하고 요코베이다. 물론 이제 한신은 정규 시즌 얘기를 했을 때는 크게 뭐 안 좋은 점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특히 투수 바탕으로 경기를 정말 잘 풀어줬던 팀 중에 한 팀이고, 투수가 제일 잘하는 선수도 있고, 중간급 선수도 있고, 5선발급 뭐 오타케나 뭐 비즐리나 이런 선수조차도 심지어 승이 많았기 때문에, 한신이란 팀이 제가 뭐를 많이 말씀드렸냐면은, 보통의 강팀들은 마인의 오바에 대한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야구팀이 농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 2등을 하면 보통 공격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마인 오바 이런 팀들 상당히 빈번하죠. 그죠? 근데 한신이라든지 하나라든지 이런 팀들은 저득점하고 선발 투수의 힘으로 좀 가져가고 1점차 경기에 능해서 이런 이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30승을 한 거는 더 대단하다고 물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 같은 경우는 무라카미 요키가 나오고 그다음 요코 같은 경우는 히가시 가츠키가 나오는데 선발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한신이 무조건 높아요. 그리고 한신 또 최근 우승 경험도 있는 팀이고 그죠? 근데 저는 어떤 거를 보냐면 솔직히 요코든 요네미든 좀 쉬운 상대들을 만나러 왔잖아. 왜? 3위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밑에 4위, 5위 팀들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플레이오프 막차를 탄 거지. 그렇게 해서 요미든 저기 뭐야 반대팀이 오릭스든 뭐 제대로 준비했다는 느낌 전혀 안 받았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요코는 작년 우승한 이유가 뭐예요? 정규 시즌 때 잘했었나요? 그렇진 않았죠. 그럼 멤버가 그대로죠. 그죠?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가가지고 요코가 작년에 우승하던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왜 어차피 순위가 결정이 어느 정도 다 된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그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높다고 봅니다. 무라카미 요키 물론
7이닝 이상 기대를 해야 되고 뭐 크게 폼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없는 투수긴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장타 한 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또 삼성을 보면 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거든. 메이저리그 또 뭐 다저스라든지 뭐 이런 뭐 시애틀 경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신이 보여준 게 솔직히 없잖아. 점수가 마인을 많이 하고 뭐 오바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중간중간 있긴 하지만 30승을 더 했잖아. 그지? 일본 야구에서. 왜? 한신이라는 팀이 패보다 승을 30승을 더 먹은 거는 대단한 거. 그게 다 투수 가지고 일어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저득점 경기하고 1점 차로 이긴 일본 야구의 플레이오프 경기들도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투수는 당연히 무라카미가 2배, 3배 정도 압도하는 부분들이고 히가시 가츠키라는 선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잭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바우어라든지 그 다음에 아즈마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생각을 하잖아. 그지? 히가시 가츠키 같은 선수들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등판이 많지도 않고 불펜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선수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불펜 대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감독의 계획하에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7점, 8점 개지랄만 안 한다고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뭐 한신을 가야 되고 이런 부분 정규 시즌에서는 무척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사토 데루아키라든지 오야마라든지 치카모토 나카노는 어차피 맨날 그렇게 기복이 안 떨어진 선수니까 출루를 할 거고 하는데 이제 쓸어 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세키네라든지 마키슈고라든지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코가 낮기 때문에 작년에 그 힘으로 98년도 이후로 28년 만에 우승을 했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코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코가 그리고 어차피 엄대엄이야. 이 지금 경기를 봤을 때 이제 플레이오프기 때문에 정규 시즌 때는 한신의 경기력과 한신이 1점차 경기 잡는 부분들 그다음 연패가 많이 없고 이런 저는 부분들이 없었던 거는 맞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뭐 1차전 이제 뭐 50대 뭐 48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거. 4.5라는 건 이제 뭐 무라카미나 뭐 무라카미를 보고 주더라도 4.5는 우리 지금 최근에 일본 야구 우리 봤을 때 4.5를 찍은 적도 없고 준 적도 거의 없죠. 많이 해봐야 뭐 주니치하고 어떤 팀 붙었을 히로 붙었을 때 5.5 많고 세이브하고 소뱅 붙었을 때 5.5 많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페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일본 야구긴 하지만은 한신도 일반승을 하려면 4.5에 1.2점 가지고 갈 거면 1.5에 그런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둘다 일단 초반에 만약에 기준이 그래서 만약에 맞춰가지고 뭐 5회까지 점수가 안 나고 이렇겠지만은 한신이 또 찬스 잡으면 한 방에 또 매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경기들을 많이 이겼었던 부분이잖아. 그지? 물론 마에는 그렇게 썩 잘한 편은 아니었는데 30승을 이상을 한 팀 치고는 그지? 그렇다고 언더볼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히가시라는 부분이 크게 이 경기를 크게 나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선발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몇 경기는 있어. 정규 시즌을 하다 보면. 근데 대부분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야구에서 투수가 가장 중요한 건 맞기는 맞지만 이 만약에 한신은 지금 점수 같은 경우가 뭐 중심 타선들이 뭐 옛날에는 작년 같은 경우 뭐 노이지라는 선수도 있고 했지만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오버 봐야 된다 부분이 그게 안 된다면 일반승 1.5가 배당이 뭐 후진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물고 갈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왜? 정규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정규 시즌은 그렇게 1점차 경기도 많이 하고 이와자키 무실점하고 또 비즐리하고 오타케는 느린 공을 가진 선수잖아. 그 선수들도 승이 훨씬 많거든. 맞지? 오타케노. 왜? 오타케는 한번 무너지면 유희관 같은 존재잖아. 그지? 그런 선수도 심지어 승을 많이 먹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신이 30승을 먹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거든. 뭐 타격이 뭐 몰아치기가 가능하고 뭐 5점, 6점이고 2등, 1등인 것 치고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잖아. 그지? 하나도 마찬가지지만 그지?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니오넴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배당 큰 거 가져가네 맞지 않나 요번 연도는 확실히 니오넴 폼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모이넬로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고 이제 작년이었나 작년부터 이제 선발 뛰고 있었는데 이제 뭐 걱정됐던 게 이닝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닝에 대한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그대로고 이닝만 더 늘어났고 1.4대고 패도 지금
4패 5패도 안 되고 3패밖에 안 돼. 그리고 타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니오넴은 다 좋은 얘기죠. 그죠? 레이에스도 그렇고 군지도 그렇고 뭐 만남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조화도 잘 되고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보통 제가 비슷하다면 실제로 얘네 둘이는 또 박이 터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니오넴은 좀 그런 차이는 있죠. 왜? 플레이오프를 자주 올라왔던 팀은 아니고 항상 꼴찌라고 소뱅은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매번 다코스 맨날 요미한테 이겨서 이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긴 하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엄대엄이라고 생각을 해. 물론 모이넬로가 세고 타츠보다 백방 세고 뭐 소뱅이 더 경험이 더 많고 우승에 대한 경험도 더 많고 상위 저기 순위로 올라간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은 이런 거는 저는 전형적으로 배당 좋은 거를 가져가야 된다고 막 생각하고요. 모이넬로는 나쁜 점은 딱히 특히 없었기 때문에 큰 거 하나 가지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바 볼 일은 아닙니다. 물론 뭐 얘네들이 언더 본다는 거 언더 경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없기는 하지만 에스콘필드든 페이페이 도미든 그렇긴 하지만 두 투수 모두 다 이번 시즌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오이넬로 같은 경우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타츠 같은 경우는 8승이면 생각보다 많이 해줬어요. 로테이션 돌아서 2점대나 3점, 2점 후반대, 아니면 적어도 3점 초반대 이 정도만 예상을 했었거든요. 승을 먹고 안 먹고 차이는 경험치를 먹는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타츠가 플레이오프 경험이 많이 없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 경기가 어차피 접전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항상 만나면은 1점 차, 2점 차고 안심을 할 수가 없고, 그지? 그러니까 소뱅은 원래 그대로인데 이제 니오넴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신조 감독이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소뱅 일반승보다는 니오넴 프렌이라든지 역으로 친다면 생각하고 왜? 그냥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경험이 좀 높고 모이넬로가 조금 피칭이 더 좋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1.4가 무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 저번에 다저스하고 미러키 경기에서 다저스가 2대1로 이기긴 이겼지만은 미러 큰일 날 뻔했었죠. 그때 배당이 1.4박 그때도 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1.4대를 가져가려면 진짜 생각을 많이 해서 그 배당 왜 배당이 좋은 배당이 그렇게 좋은 배당이 아니잖아. 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배나 프렌이나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모이넬로는 뭐 딱히 깔고 뭐 얘기할 게 없죠. 소영준이 원태인이 모이넬로 그지? 그래서 물론 얘네들이 뭐 그렇게 언더를 둘이서 많이 내는 타입은 아니긴 하지만은 또 플레이오프라는 부분 또 다른 부분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언더 보도록 하고 오늘 오버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오버 보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G하고 정관장인데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한테 일격을 한번 당하기는 당했죠. 그리고 그래도 뭐 다크호스로 보는 이제 기자들도 있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확실히 나이가 많죠, 그죠? 저기 뭐야 김종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성현은 아직 뛰지도 않고 또 전성에 얽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유동 감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유기에 대한 부분들은 경고하고 플레이오프 가고 팀 자지고 디펜스도 옛날 상식형 감독 있을 때보다는 더 다져져. 왜? 짬이 하루 이틀 한 감독이 아니잖아. 상식형 같은 경우는 약간 슈터 출신으로서 공격을 또 어떻게 하고 공격을 좀 빠르게 패스를 하고 슛을 더 자신 있게 던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를 많이 했던 감독이거든. LG 같은 경우는 편하게 이긴 건 당연히 마레이죠, 그죠? 왜? KT가 뚜껑을 열어봤더만은 센터의 용병이 아니었죠. 아이자 힉스고 그다음 나머지 선수 좀 약해 보였고 굳이 그래서 저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좀 마레이가 자유투가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 거의 뭐 넣겠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또 나중에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자유투로 뽑았는데 점수를 한 개 넣거나 아니면은 뭐 두 개 다 못 넣거나 이래 버리면 의미가 없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농구도 분위기의 스포츠잖아. 그지? 물론 야구도 분위기에 대한 스포츠지만 그 끝낼 수 있을 때 카운터 펀치를 매겨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정관장 역배를 보기는 어렵고요. LG가 물론 타이트한 경기들을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들을 마무리 지을 때는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양준석이 또 패싱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야 드리블 쳐가지고 뭐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게 부분이 LG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이제 타마요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올라오지 못하고 게임 플레이 집중 못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년에 LG 8연패 했다가 쭉 올라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4.5, 5.5 요 부분들은 뭐 손호 때도 애매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마냥 LG는 보지는 말라고 했었죠. 실제로 그랬고 그리고 어제도 가스 경기가 5점 차로 나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바운더리에서 그냥 한 골 더 넣냐 마냐고 정인덕의 또 코너 3점 슛은 딱 이미 증명이 된 부분 아니야. 그지? 그 유기상 같은 경우는 국대도 갔다 오고 BCL도 갔다 오고 그다음 안양 또 직관 갔다 왔었죠. 그죠? 그런 부분들 하면서 물론 체력적인 부분을 관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계속 경기력을 가져가면서 BCL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국가대표 소집돼 가지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뭐 쉬지 않고 농구만 계속했기 때문에 양준석하고 그리고 체력도 어차피 젊은 애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론 LG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신처럼 얘기했지만 우승을 하고 이 일을 하는 팀 치고는 오바를 잘하고 그런 팀은 아니긴 하죠. 수비적인 부분도 가져가고 조직력을 가져가고 템포 바스켓하고 그리고 2년 왜 LG가 2일을 두 번을 했잖아. 그지? 1위를 한 건 아니고 근데 이 1위 치고는 그 뭐고 속공이 7등, 8등, 9등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느 정도 4위, 3위 요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양홍석이가 11월 달에 올 거고 윤은상이가 또 올 거란 말이야. 그런 거 봤을 때는 언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어제 경기도 150 언저리에서 갖다 놀아요. 지금 모든 경기들이. 이 LG랑 정관장 경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뭐 정관장도 뭐 디펜스를 하고 좀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는 설명은 드렸지만은 그걸로 해서는 당연히 진다고 생각합니다. 변준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박지훈이 못 나오는 것도 크죠. 여러분 잊게 알고 계시죠, 그죠? 물론 변준영이가 리딩이 좋고 공격적인 거 좋고 그다음에 돌파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정통 포인트 가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현대농구가 아무리 분업화가 되고 했다고는 하지만 박지훈이 있는 부분들 박지훈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정관장이 6강 막차를 극적으로 뭐 NC처럼 쫙 올라가서 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 뭐 이호연이 나왔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포인트 가드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만약에 뭐 6.5냐 7.5냐 뭐 8.5냐 이랬으면은 솔직히 뭐 정관장이 조금 물고 들어가고 어차피 내가 말했잖아. A 그룹 요번 시즌에 일단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정관장, LG, DB, KT, KC 이렇게 5개 그룹 갈 거고 SK 모비스가 약간 몰락하는 모습이고 그 밑에 가스, 소노 그다음에 서울 삼성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제일 밑에가 이제 가스 소노. 서울 삼성이 조금은 더 이길 수는 있다고 해도 크게 6강 가긴 힘들다고 보이긴 하죠, 그죠? 야투로 먹고 거의 사는 거기다. 뭐 내용이 뭐 짜임새가 있다, 뭐 수비가 끈끈하다, 뭐 3점적인 요소가 뭐 높다. 근데 그게 들쭉날쭉이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LG가 28년 만에 우승을 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나온다 이제. 근데 조금 다만 걱정이 되는 거 이제 부상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손호 때도 다칠 뻔했고 뭐 그때 타마에도 부딪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상적인 부분을 관리를 뭐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우리가 뭐 장판도 그렇고 장판도 제대로 하잖아, 그지? 거의 계속 거의 뭐 LG 쪽이나 장판 쪽으로 좀 많이 볼 수밖에 없게 좀 게임을 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저는 마인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1.3 뭐 LG 일반승 이런 거 가려고 베팅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딱 깔끔하게 3개씩 끊겨져 있네. 자 일단 U20은 최근에는 제가 준 적이 없으면 실제로 갈 필요가 전혀 없었고 물론 뭐 제가 가상으로 예측은 해봤어요. 방정도 이제 BJ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많아. 솔직히 난 솔직하니까 뭐 된 척하고 안 된 척 안 하고 근데 계속 이제 예의주시했다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오픈은 안 하지만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경기가 그 경기가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 하러 여러분한테 돈을 받고 시간 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갈 건덕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8강전이고 그지? 어쨌든 얼라 경기는 얼라 경기예요. 그리고 기준은 성인 대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성인 대표팀의 프랑스, 모로코, 요런 거. 모로코 같은 경우는 한번 저번에 이제 월드컵 때인가 변수를 한번 일으킨 팀이기도 하긴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
실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뛰어난 선수는 누구 팀이 더 낫고 누구 팀이 더 보유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경기들이 예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프렌을 물고 무승부를 물고 역으로 치는 게 나아요. 왜? 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라도 이런 부분들이 좋거든. 그리고 모로코라는 팀 자체는 U20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월드컵도 얘기를 했지만 변수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팀도 있잖아. 축구를 하다 보면 리그를 하다 보면 그지? 뭐 대표적으로 미축의 몽레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리그의 뭐 리강의 브레스트라는 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여러분 생각하는 프랑스랑 그 다음에 원래 기본적인 실력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로코 1프렌을 가든지 역배를 가든지 아니면 오바를 가든지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설명을 하면 프랑스에 한 두세 명 정도 선수가 있고 모로코는 이제 잠재력이 있는 선수 두 명이 있는데 그게 그 경기에 이 경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왔고 경기를 흘러왔고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이 프렌 가져간 적 많았잖아. 어제도 북아일랜드도 마찬가지 구조. 그런 식으로 접근이 좋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만약 이제 무승부니까 플랜 쪽에 확률이 많기는 많죠. 그렇게 접근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이 일반승을 가진 팀이 아까 어제 같은 경우도 1마인보다는 2마인까지는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분석이 정확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린 선수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비슷하다고 8강이고 지금 4강이고 이런 부분들이면 프렌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기는 유리해요. 왜? 박인환 배팅을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몇십 년 지금 몇십 년 혼자서도 했었고 그지? 여러분하고도 지금 19년도부터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지? 그럼 보통 이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물론 데이터 가지고 접근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지. 근데 보통은 이제 프렌이나 무승부가 좀 많이 나고 이런 부분 아니면 몇 배를 건드려 보거나 이런 부분인데 뭐 U20을 역배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근데 굳이 보면은 이제 경기를 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역배를 터뜨려서 모 아니면 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만약 그런 식으로 가져갈 거면 역배가 또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시겠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콜롬비아는 성인 대표팀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무리 아르헨티나도 많이 죽고 뭐 그 좋은 선수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뭐 밑에도 세대 교체가 안 된 것 같지만은 아르헨티나는 미래가 상당히 밝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접근은 어차피 할 거면 이게 뭐 우리가 U10이 엄청 그래서 간 건 아니잖아요. 일단 해보니까 이제 세 개도 하고 뒤에 앞에도 세 개고 뒤에 세 개니까 이렇게 맞춰보려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지? 언더볼 경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실력을 떠나서 아무래도 이제 뭐 24살 이런 선수도 들어가죠. 와일드 카드로 그지? 뭐 다 뭐 19, 18, 20 이런 선수들로 들어가진 않잖아. 그럼 보면은 확실히 언더는 못 가. 그거는 이제 활동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수비하고 뭐 그런 부분도 아니고 플레이어들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어떻게든 개인기를 하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더를 1.47에 갈 메리트는 없어. 그리고 팀의 성향 자체도 언더를 하는 콜롬비아도 심지어 아니기 때문에 오바의 역배를 가든지 아르헨티나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딱 체크를 하면 되지. 더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설명을 하는 거다. 왜? 없는데 그게 대해서 설명을 더 하는 거는 그냥 자기 분석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전 시애틀 토론토는 여러분이 정해졌죠, 그죠? 투수보다도 일단 시애틀 쪽이 갈 수밖에 없다. 올해 자체가 너무 센세이션하다, 그지? 랄리라든지, 그지?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주전 포수가 좋으면은 그리고 그 주전 포수가 그냥 활약이 아니었죠, 그죠? 그럼 그 팀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안방만입니까? 왜? 시애틀은 원래 얘가 매번 말씀드린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투수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 커비도 마찬가지고 뭐 플렉센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에 길버트도 그렇고 카스티어도 그렇지. 맞지? 근데 커비가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서 10승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물론 평균 자책 지금 4점대를 가지고 있는데 경기를 10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비버 같은 경우는 토미존 수술을 받고 올해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귀를 해가지고 4승 2패해서 그런 상황이야. 구위 자체가
토미존 수술을 안 받았을 때도 그렇게 치기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토론토가 내세우려면 타격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얘네들 둘이의 경기들을 보면은 중간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제가 옛날에 정규 시즌 때 기아랑 삼성 할 때 뭐 크게 가라, 배당을 마인을 크게 가라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오래 보신 분들은 그런 경기들이 많기, 심지어 저득점 경기도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언더볼 수는 없고, 토론토는 우리가 승패보다 항상 우리가 잘했을 때도 있고 뭐 이번 시즌도 있지만은 언어버 쪽으로 선호를 상당히 더 많이 했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6.5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시애틀이나 토론토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때 그렇게 타격이 죽어 있는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토론토도 한 명 두 명한테 의존해서 타격을 치는 부분도 아니고, 비버가 9위가 지금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토미존 수술 때문에 힘든 부분들인데 6.5를 받는 이유가 전혀 없거든. 시애틀도 거의 지금 요번 시즌에 7.5를 제일 많이 받는 팀이잖아, 메이저리그에서. 그지? 그거는 투수가 좋아서 하나처럼 뭐 7.5 받은 적도 있었긴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도 다 오버하고, 점수도 엔간한 점수가 아니고 다득점 싸움 해가지고 이기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언더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저스 미러키처럼 2대1 이런 경기들도 나오긴 하지만 언더를 찍으려면 명분이, 내가 말했잖아, 왼쪽에도 한 개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도 한 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개 더는 있어야 최소한의 조건이지, 맞지? 여러분이 언더를 잘 안 찍는 이유가 요소 찾는 걸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오버는 한 개만 해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 그지? 언더 같은 경우는 왼쪽 무조건 있어야 되고 오른쪽 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개 더 있어고, 그래야 최소 조건이 되는 부분이거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언더를 찍을 거면 승패하고 언더하고 둘 다 찍지 말고, 특히 이건 기준이 낮은 거잖아. 현명하게 배팅을 해야지. 오버라고 무조건 승하고 오버하고 다 찍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은 있는 상황이고, 언더를 찍을 거면 막 승패 쪽에 하나를 찍든지 아니면 언더를 가고, 특히 기준점이 일본 야구나 뭐 오늘 물부 6.5처럼 낮은 거면 한 개를 찍어야 되는 부분이죠. 왜? 저 6.5에 마인을 하려면 프랜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3대 몇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우리가 그럼 확률을 죽이면서 배팅을 할 필요는 전혀 없지. 그리고 전반은 요행입니다. 전반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승호패 이런 것들 있지. 먹어도 방금 오늘 안 갑니까? 안 갈 건덕지 갖고 확률이 안 높으면 안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행을 바라면서 배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리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거 3개 나오고 뒤에 거 3개 나오는데 지금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합은 세폴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BA 같은 경우는 다음 주 22일이죠. 20일에서 22일 넘어가는 그부터 시작이 되는데, 왼쪽 위에 올려놨지만은 저게 더 필요합니다. 저기 있으면 오늘 일본 농구 11경기 분석을 해줄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오늘 가져갈 게 한 3, 4개, 3, 4개 정도가 있단 말이야. 제일 좋아 보이는 게. 그런 걸 이제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죠. 이거랑 어울려서 뭐 할 수도 없죠. 유럽 리그도 오늘 베팅 될 수 있는 게 있거든. 만약에 들어왔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너 뭐 중순보 파티에 또 몰빵 날리겠죠? 뻔하죠. 뭐 보이죠? 맞죠? 또 여러분 또 속으실 거예요. 또 들어와도 그게 행복합니까? 몇 배당 뻔히 보이잖아, 그지? 알겠죠? 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책임 안 지지, 그지? 덮어버리고 블랙 해버리고, 그지? 실제로 제대로 얘기를 하는데도 무시해버리지, 그지? 여러분 선택을 했잖아. 그 사람을, 그지? 여러분 잘못이에요. 알겠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 뭐 LG 뭐 마레이 자이투거든 뭐 다 해줄까. 뭐 정인덕 3점 성공률이 34%고 다 의미가 없잖아, 님들아. 핵심적인 이 부분 어디서 볼 거냐, 정관장이를 어디를 볼 거냐. 정관장을 볼 거면 정관장이를 볼 거면 오버 쪽 가야지. 그리고 LG 정관장 경기는 또 물어볼 거 아니야. 승패가 좋나요? 언어가 좋나요? 아빠가 좋나요? 엄마가 조합은 그 쥐새끼 같은 애들 있잖아, 그지? 쥐새끼들 위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너네 쥐새끼잖아, 그지? 요 숲팁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잖아. 오바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쥐새끼들아? 오케이? 엄마가 좀 아무것도 손 안 댈라 하잖아. 나는 고기하고 몸만 입에만 넣어줘, 이거 아이가, 그지? 그래서 입에 넣어줄게. 정관장 오바 쪽이 좀 더 좋다고. 왜? 뜨끔뜨끔하지? 쥐새끼 맞으니까, 그지? 오케이?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저는 경기장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하나하고 그 삼성 경기는
티켓팅이 처음에는 8,000번을 들은 두 번 잘못 눌러가지고 3만 번대까지 가버렸어요. 처음에 내가 이제 계속 이거 하고 있어. 여러분 그 기계도 있더만 이거 있잖아. 그 이상한 기계 있잖아. 그래서 8,000번 눌렀는데 한 번 더 눌린 거야. 눌리니까 4만 번대. 8,000대면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지, 그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1차전, 그지?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건데. LG 팬들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삼성도 지금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1차전 또 언제 하나요? 이틀 뒤에 17일 날 금요일 납니다. 대전 볼파크에서. 그 구장 진짜 작죠. 17,000밖에 안 되죠, 그죠? 지을 때 왜 그렇게 지었나 몰라. 라팡은 그래도 한 4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나, 그지? 거의 불같은 티켓팅이죠. 그것도 안 보이는 좌석도 있고 몬스터 월 치우고 그걸로 좌석을 더 만들고 위에 또 그 라쿠텐처럼 증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17,000명은 대전 인구가 100만 명인데 17,000명을 도대체 어디서 생각을 한 부분이지? 또 돈 떼먹었네요. 맞지? 돈 떼먹은 게 아니면은 17,000명을 보유를 할 생각을 하겠나? 야구 인기가 늘어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그지? 그런 웃기는 부분입니다, 진짜.